반갑습니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터다의 김종익입니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터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터다. 좀 길죠. 그래서 이걸 좀 짧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해보니까 나는 네트워크 마케터다. 그래서 나네마로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네마의 김종익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이 노래 알면 나이가 조금 있는 건데요.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20대이신 분 계신가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때에 사업을 시작했고, 혹시 30대 분 계신가요? 정말 좀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시 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생들을 했죠. 대부분이 아마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었던 거라기보다는 아마 마음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40대 계신 분, 40대 때는 제가 조금 안정을 찾아서, 안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제가 지금 원숭이 뛰니까 52세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 나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 참 어느 선에서부터 먼저 잡을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기 전에 이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사회에선 절대 많이 써먹지 못하는, 환대받지 못하는 부류의 학교를 졸업했죠. 저는 근데 그때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정수라에 대한민국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뜻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걸 믿었다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딱 나가보니까 그 무서운 그 사회의 현실을 바로 느꼈습니다. 왜냐면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정말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직업들을 전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딱 두 가지의 신조는 있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직업하고 결혼.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직장이 아니고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정말 신나서 할 수 있는 직업은 꼭 가져야 되겠다. 평생 갈 거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산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결혼이죠. 결혼도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야 여러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또 안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같은 이제 조력자잖아요. 그런데 평생 가야 될 조력자인데 이 좀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서로 이렇게 합심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평생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옥일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아니면 정이 떨어진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도 지옥일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참 그래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우연한 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그랬어요. 끝내는 난 결혼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전전긍긍하게 살다가 이제 끝내는 저희 형이 하고 있는 학원에 이제 빌붙어서 살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누가 그 자판기를 중고 자판기를 공짜로 줬어요. 한번 운영해 보라고. 그래서 한 대 가지고 그것도 이제 냉커피도 안 나오는 자판기였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직장에 들어가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매번 직장을 정말 많이 옮겨 다녔었어요. 집에서 보면 그 철없는 아직 정신 못 차린 아들로 보였을 수도 있고, 저는 계속 방황하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20대 아마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그 아는 그 형님이죠. 저희 합창단의 이제 지휘자로 계셨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불렀죠. 그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사는데 여길 지나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그 지나갈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참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막 산업화 시대 얘기하고 뭐 정보화 시대 얘기하고 앞으로는 뭐 정보가 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다단계인데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헤어지면서 한 말 한마디,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문용어로 뭐 핫버튼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거절을 해도 좋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누군가가 너를 컨택하러 올 것이다. 너는 그때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거절만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거절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알아보고 거절을 할 거냐. 그 한마디였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딱 그 한마디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누구나 다 한번 갔다 와본 아메이라는 회사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의 이 회사를 만나게 된 그때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을 했었고 좀 많이 힘들었었죠. 아메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부응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상에 나쁜 회사, 좋은 회사 뭐 여기 있다 오는 건 전혀 그건 인정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나쁜 회사라면 그 회사의 직급자, 성공자가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성공자가 배출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공을 못했을까? 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뭐 그 회사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아메이 때에 활동했던 그 추억을 계속 가끔 떠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았던 시기였었어요. 저를 성장시켜 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선능에 직장을 다니게 됐죠. 솔직히 말이 직장이지 기획부동산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어떤 뭐 전화만 걸면 되니까 뭐 사모님 뭐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뭐 사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막 요거도 먹고 뭐 그랬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똑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아닌 것처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보험인가? 뭐 영업인가? 네트워크인가?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제가 말을 끊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데 네가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디로 잠깐 와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전화를 받고 있던, 제가 다니던 직장의 길 건너편이었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어디 뭐 차를 타고 오라든지 뭐 그랬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곳이라면 제가 안 갔죠.
근데 길만 건너면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얼굴이나 좀 보자 이러고 가게 된 건데, 딱 들어서자마자 이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딱 원탁들이 다 있고, 아 이게 왜난막 불만 있죠. 난 왜 이 모양이지? 왜 난 이런 애들만 걸리지? 뭐 맨날 이런 생각으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친구가 저한테 사업 설명을 했던 게 아니라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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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 얼굴을 봤다 그러면 아마 그냥 가라고 했을 거예요. 절대 할 얼굴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한국에 이제 막 이제 들어온다, 뭐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블랙 마케팅은 아니었었고, 하여튼 좀 사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다 듣고 일어나면서 그 회심의 한마디를 딱 했죠. 그런 멋있는 딱 들어가서 탁 한번 날려주고 뒤돌아서서 가는, 좀 멋있게.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왔어요. 자, 이게 참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원했던 직업이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이 설명을 했을 때 30대, 제가 35살,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선릉 아시죠? 강남 쪽에. 출퇴근하면 지옥철이 따로 없어요. 여름에요. 거기는 지하철 그 역에 여름에 아가씨들이 그냥 길바닥에 푹 지하철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그런 데를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죠.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나? 전화 업무만 하면 되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되나? 어차피 실적으로 월급 받는 건데. 제가 그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전화 거는 거니까 내가 그 시간에 일도 좀 볼 수 있고, 왜 어차피 실적이 없으면 월급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좀 줄 수 없나?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없나?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네트워크가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직업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어디냐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거절한 건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트워크 다 해보시면 아시지만 난 안 해! 뭐 이렇게 딱 나갔을 때 그게 거절이 아니죠. 그래서 집에서 도착하자마자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뭐 이러길래 아이 그 자식 있잖아 내 동창 걔 누구 그놈이 나를 모르고 말이야 다단계를 소개했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5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를 뒤척 했죠.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때 이제 5일째 되던 날 저희 아내 되게 예민하거든요. 2시쯤에,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불 켜봐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무서웠어요. 저희 아내가 왜 이러지? 요새 뭔 일이 있지? 막 이러면서 따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 일주일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나 그거 좀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조금 화를 냈죠. 해보고 싶어서 하니?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이 월급 받아서 차도 없고 아이도 지금 못 낳고 있지 않냐.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면 취직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어쩔 수 없잖냐. 근데 우리가 1년 열심히 하면 과외돈으로 한 1, 200 못 벌까?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됐죠. 이렇게 됐죠. 저희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저희 아내가 하지마! 갖다 든 게 뭐 하려면 사자가 아무리 그래도 풀 뜯어 먹고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저는 끝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아주 현명한 제안을 해줬어요. 뭐냐면 한번 퇴근하고 3개월만 그 위에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뭐 떼돈을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감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그때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3개월 후에 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개월 후에 다시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 회사를 16년째 하고 있고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계기가 됐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오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싹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면 뭐 이런 거죠. 개인 방송 중에 찍힌 소름 끼치는 뭐 사진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보면 막 책꽂이 위에 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전 세 가지가 상당히 행운이었었는데 첫 번째 만약에 그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를 타고 어디 오라고 그랬으면 제가 그 기회를 못 봤습니다. 길 건너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봤죠. 두 번째 만약에 그 저한테 사업 설명을 했던 그분이 베테랑이어서 딱 제 표정 보고 이 친구 아니다. 시간 에너지 쏟기 싫으니까 됐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해서 중간에 사업 설명을 중단했다면 저는 또 이 비전을 못 봤을 거예요. 세 번째, 저희 아내하고 협의를 봤을 때 그게 뭐야 그게 만약에 이런 식의 진지하게 검토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또 이것도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돼요.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세 것 중에 하나만 틀어졌었어도 저는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조금 저한테는 오싹한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인생을 바꾸게 해달라고, 큰 돈을 벌게 해달라고,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아니면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 운명에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신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돈을 막 쏟아 붓는다든지 막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공을 시켜줄까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답은 명확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왔는데 검토조차를 안 합니다. 검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토를 안 합니다. 그저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게 무슨 미팅도 아니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맞선도 아니고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찾고 있던 직업도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평생 직업. 와, 이게 진짜 내 직업이구나. 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난 왜 이 모양이지? 뭐 저런 것들만 끼지? 이런 모습으로 기회는 저한테 왔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 기회를 바라봤던, 대했던 그 자세, 어, 제가 현명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세 때문에 저는 대가를 지불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뭐 지루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저의 마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우리한테는 그런 눈이 없는 거죠. 검토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밤잠 못 자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쩌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이제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